여러분 안녕하세요. 융합일본지학부 박용구 교수입니다. 방금 제가 제 소개를 교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교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오랜 선배로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학 대학의 전신인 일본어과 81학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81년도에 일본어과에 들어와서 대학원을 아주지역연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 석사를 따고 그 다음에 국제관계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모교의 교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학부 시절을 잠깐 회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수가 되게 된 과정, 이것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입학한 다음 해에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기억하리라고 봐져요. 일본의 제1차 역사 왜곡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나오는 이 사진이 당시에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심포지움이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이때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 제 진로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일본의 잘못을 좀 지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한일 우호 친선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그 다음엔 1983년에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어과의 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뭐 정치라든지 경제, 역사, 문학, 어학 이런 식으로 팀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동아리 많이 있죠? 제가 이 동아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학생들 자치 활동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다이기라든지 한나래라든지 그루터기라든지 소라라든지 이 친구들하고는 저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름하고 당시의 이름을 좀 비교해보면 학회 창립 당시 이름이 좀 딱딱하죠. 초기는 되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이름이 훨씬 더 부르기 쉽고 의미도 잘 전달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학회에서 저희가 활동을 바탕으로 인해서 4학년 때는 일본어과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도 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해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 심포지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눈물을 흘리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고생했다고. 저희도 그때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심포지움에서 발표됐던 글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가 학회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여기 노란색 표지 보이죠? 이 노란색 표지가 레이메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 레이메라고 이름 붙인 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데요. 한일 관계의 여명이 되자라는 의미를 담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학회지 발간을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선배들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파란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창간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선배님들도 고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이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제2호로 발간됐습니다. 이거 좀 창피하지만 여기 보면은 제 이름이 있죠. 그죠? 박용구. 자민당에 대한 일고찰입니다. 이 자민당에 대한 일고찰 어문학 논문이 아니죠. 당시에 자료도 없고 공부량도 부족해서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거지만 저에게는 아주 뜻깊은 논문이었습니다. 일본 어문학이 아닌 일본 지역학의 논문을 그래도 한편 내가 발표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생각들은 제가 일본어과를 다닐 때, 대학원을 다닐 때도 한시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일본어과가 그동안 일본 어문학 쪽에서는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왜 일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등의 일본 지역학을 교육을 많이 안 시키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배들이 많이 안 나오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일본어과 교수가 된다고 한다면
일본 지역학을 좀 체계를 잡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합 일본 지역학부 탄생 과정을 쭉 써놓지 않았습니까? 1961년도에 이제 일본어과가 창설되었죠. 이때는 여러분들 잘 알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도 맺어지기 전입니다. 그만큼 일본 교육과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어과가 일찌감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일본어과는 가장 대학에 설치된 일본어과로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전통 강호 일본어과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일본어가 어느 정도 사회에 확산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 지역학의 공부에 대한 또는 연구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산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외대의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일본어과를 뭔가 좀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9년도 보세요. 일본어 대학 일본학부 그리고 그 아래 일본 지역학 전공, 일본어학 전공, 일본 문학 전공이 있죠. 그리고 2014년에 보면은 일본어 대학하고 그 아래 이제 전공이 아니고 융합 일본 지역학부하고 일본 언어문화학부라는 학부가 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체제적으로는 형태가 갖춰졌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뭐냐면 일본어 대학 속에 일본 지역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본 지역학 속에 사실은 일본어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일본어과라는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당시에 교수님들이 이름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학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제 입장에서는 일본어 대학도 이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학 하는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020년이 되면 일본학대학 융합 일본 지역학부, 일본 언어문화학부 체제를 갖춥니다. 이제 이름과 체제, 명실공히 일본 지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진로는 어땠을까 이렇게 살펴보면요. 금융보험, 무역물류, 정보통신, 공공기관 공기업, 유학, 교육, 그 다음에 법률 특허, 그 다음에 언론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의아할지 모르지만 전통적으로 금융보험 쪽에 일본어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친구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데, 제가 일본어과 졸업할 당시에 친구들이 취직해 가는 거 보니까 은행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은행 가서 이제 맡는 업무가 일본 관련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계 때문에 금융보험 쪽으로 많이 진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많은 선배들이 나가 있어요. 이 선배들 만나면 요즘 후배들 보기 힘든데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사람이 나가 있고 이번에 아마 우리 그 특강하는 그 동문 중에 한 사람이 김현우 동문이 있습니다. SBS 8시 메인 앵커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이 친구도 우리 일본어과 출신이에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 8.1학부 동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 얘기들은 다른 동문들이 좀 해줄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일본 연구 교육, 뭐 유학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 스스로 얘기한 게 좀 그렇긴 한데 교수라는 직업의 매력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면 고리타분할 수도 있죠. 고리타분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 봤을 때 교수는 이런 매력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공부해서 교수 되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꼽아놓은 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학생 가르치는 시간이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입니다. 남들 하루 반나절 일하는 정도죠. 그렇죠? 일반 회사 취직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교수 개인한테 주어집니다.
그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마음껏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9시간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3배 정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연구 논문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항상 하는 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서는 제가 얘기한 능동적 주체라는 얘기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강의 준비도 사실은 9시간 하는데 9시간 준비 안 하는 그런 케이스도 더러더러 있어요. 그리고 연구 논문을 써내는 것도 교수님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논문, 많이 쓰는 분, 적게 쓰는 분 등등 여러 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시간이 그만큼 자유롭게 주어진 데 따른 여러 가지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능동적 주체라고 여기 써놓은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자기 시간을 자기가 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는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아침 6, 7시까지 책을 봅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 쭉 보는 경우도 많은 날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주어진 책임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두뇌 활동. 창조적 두뇌 활동 교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그 교수들은 하는 거 보세요. 책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연구 활동을 위해서 현지 방문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학회 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게 없어요. 새로움을 준다. 그래서 그 지적인 유희를 마음껏 맛볼 수 있습니다. 자기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좋다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여러 말씀을 갖다가 강조를 하냐면 사실은 대학교 때 있잖아요. 저희 친구들이 취직하고 뭐 선배들이 취직해서 학교를 많이 놀러 와요. 그때는 이제 학교를 많이 왔었어요. 왔는데 이 선배들 오면 술 한잔 하면서 선배들은 물론 사는 거죠. 친구들이, 취직한 친구들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요. 야, 이 회사생활을 못 해먹겠다. 그래서 맨날 회사 잘 다니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일이 너무 많다. 잔업이죠. 그죠? 시간이 뭐 꼭 이렇게 요즘처럼 8시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12시간 뭐 밤새워서 그리고 해외에서는 바이어 접대 거기다가 마시기 싫은 술 뭐 이런 게 너무도 지겹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가 그러면 뭐하려고 그걸 하느냐 그만둬라. 두고선 다른 직업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얘기한 건 교수란 직업이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갖다가 왜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한 얘기 그런 거예요. 야, 너 결혼 한번 해봐 임마. 애 낳고 애 키우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이게 그냥 나오냐? 이 고생 해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는 거야.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할까? 술 마시는 게 재밌잖아요 하면 재미있대요. 자기 돈 안 내고 마시고. 이제 그런 재미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방향을 정한 거죠. 내 스스로 나의 시간을 관리하고 내 의지대로 내 활동을 하고 싶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해서 회사 취직은 일찌감치 접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공부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좋은 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친구도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보세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 매일 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매일 접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병원에 가면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의사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개인의 취향. 뭐냐면은 의사나 판사, 검사나 변호사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인간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인정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적성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나는 병원 갈 때마다 병원 다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원 가 떠올려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란 직업은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 주변을 보세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젊고 발랄하고 선한 친구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겪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이란 건 제가 교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스갯소리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처럼 이렇게 지겹고 재미없는 얘기를 갖다가 돈 받으면서 하는 직업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갖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겨워하고 안 하고 떠나서 떠들고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지역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옆에 이제 그 파이형 인재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 융합 일본 지역학부에 인재상으로 제가 제안한 겁니다. 파이형 인재인데 파이형 인재는 뭐냐면 갈고 두 개 있죠. 거기 이렇게 주릉주릉 달려 있잖아요. 일본어, 영어, 역사, 문화 이거는 인프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문화, 정치외교, 경제통상은 전공 분야라고 보면 되겠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학을 하는데 한국어 모르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학을 정말로 내용을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역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본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어로 쓰여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본말 알아도 됩니까? 바깥 사람들 얘기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유용한 게 뭐예요? 영어잖아요. 영어로 많은 자들,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일본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도 영어를 통해서 발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가지고 일본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이 바깥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공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사실 선생님 때만 해도 영어 못해도 일본 연구에 큰 지장이 없었어요. 일본 자료만 가지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영어가 거의 공용어화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영어 못하는 일본어과 교수 인기 없습니다. 학회를 나가도 일본 관련 학회인데 영어로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제가 81년도에 입학했을 때 모 교수님께서 니네들 앞으로 일본어 영어 두 개만 잘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셨어요. 그 두 개만 두 개가 가능했던 친구들 치고는 잘못된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되는. 그만큼 이제 일본어 영어는 그런 그 의미가 달리 주요한 언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하잖아요. 한국인을 통해서 일본 영어로 된 자료들이 재해석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말할 필요 없죠. 한국학을 공부하는데 한국 역사 기본 모르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한국학을 한다는 친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런 거 모르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문화 모르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와 문화는 지역학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언어와.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한쪽 파이에는 이런 걸 달고, 그 다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진 다음에는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전공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주제가 사회문화와 관련된 것, 정치외교와 관련된 것, 경제통상과 관련된 것.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주제를 선정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전공 분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연구 방법론, 그 분야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명의 일본 지역 전문가로서, 연구가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려면 요즘은 박사학위 없이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위 취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학석사 과정. 학석사 과정은 가장 일반적인 거는 융지 4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의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에 가서 2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학부 4년, 대학원 1년, 정확히는 학부 3.5년, 대학원 1.5년 정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5년 동안에 학부 과정, 대학원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1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3학년, 2학기, 4학년 때 고생을 좀 더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일본학과 재학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석사 과정을 마쳐서 석사를 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박사 과정. 여기에 다시 석이라고 써놓은 거는 유학 가는 경우 케이스가 이제 될 텐데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석사를 따고 국내 대학을 진학하려면 뭐 4년제 대학에서 딴 석사면 다 자격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과정은 일본 유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선생님은 한국에 대해서 석박사를 다 한 케이스입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제 일본 유학을 가서 석박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게 되면 한국의 석사를 인정하는 곳이 있고 인정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학교 갔을 때는 다시 석사 2년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추세는 점차 한국의 석사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일본 유학들 우선 이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으로 직접 진학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진학한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에 박사 과정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단연 뭐 권하고 싶은 거는 문부성 장학생입니다. 이 문부성 장학생으로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매월 생활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유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가면 가장 좋죠. 그리고 문부성 장학생은 또 하나 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정부가 선발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일본의 유수의 대학에서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도쿄 대학, 교토, 오사카, 나고야, 게이오, 와세다, 스쿠바, 히토츠바시 등등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데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다 그런 데 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공부하는 여러분 선배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이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게 되면 제일 좋다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본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박사학위 따려는 사람들은 우리 대학의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에서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석사를 모교 아주지역 연구학과, 박사를 국제관계학과에서 땄는데 이 시스템이 좀 더 전문화돼서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이쪽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도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지역대학원 일본학과에 들어온 여러분 선배들, 융지를 졸업한 선배들은 문부성 장학생 시험을 치면 99%다 합격이 됐어요. 떨어진 케이스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그래서 일본 가서 다들 공부들을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좋아하는 얘기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 이미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교수가 참 좋구나, 공부가 참 그 즐거운 지적 작업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많이 있죠. 이해합니다. 뭐냐면 공부가 그만큼 좋아지려면은 거기에 따른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교수는 여러분 보세요. 우선 학부 4년 마치고 빠르면 5년, 적당히 되면 10년 정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따야 됩니다. 이 과정을 내가 꼭 거쳐야 돼? 돈 들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박사를 땄더니 교수 자리가 별로 없어.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선생님들 왜 그런 어려움을 안 겪겠습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교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모기에 서 있는 이유는 선생님은 공부가 물론 싫을 때도 있지만 책을 읽으면서 많은 즐거움을 느낍니다. 뭐냐면 책 보면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러면 제 사고체계가 잡혀갑니다. 그런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모르게 뽐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수가 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 제가 여기 얘기하는 거를 좀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거,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지지자는 불효호지자, 호지자는 불효낙지자 해놨지 않습니까? 고레오 시르모노와 고레오 고노무모노니 시카즈, 고레오 고노무모노와 고레오 타노시미모노니 시카즈. 이거를 아는 자는, 여기서 고레라는 거는 뭐 맹자는 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불특정 다수, 공부를, 연구를, 책 보는 것을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에 못 미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 못 미친다. 저는 이거 거꾸로 해석합니다. 즐기는 자는 즐기기 위해서는 좋아해야 되고, 그죠? 좋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결국은 비슷한 얘기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교수가 되는 과정을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 돼 있으라고 봐줘요. 또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가 돼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 일본에서 국내에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진로 선택에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탬될 수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일본어과 출신 교수가 전국에 150명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센 거는 160 몇 명까지 셌던 것 같아요. 한 과에서 이렇게 많은 교수를 배출하는, 전국에 골고루 배출하는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일본어 교사들도 거의 태반이 일본어과 출신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어과는 전통적으로 연구와 교육 쪽으로 많은 사람이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너무 낯설게 여기지 말고, 이런 길이 우리 일본어과 출신 선배들이 많은 분들이 갔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제가 이 모기에 있으니 여러분들 이 오늘 얘기 가지고 좀 더 그 학문의 길을 갖다가 걷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훈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 가서 얘기를 나눠서 좀 이렇게 공부하는 즐거움도 맛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